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1일 오후 1시입니다. 올해 있었던 일, 두 가지 가장 큰 사건, 윤석열발 의료 대란, 그리고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정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종북 좌익 세력도 문제지만은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특수부 검사들의 별건 수사식 국정 운영도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는 종북 운동권 출신은 안 된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 출신은 안 된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합의로서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은 그리고 여권은 특수부 검사 1 윤석열, 특수부 검사 2 한동훈 이렇게 지금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걸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제가 한번 써먹어야 되겠군요. 한동훈 씨가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는 그게 몇 미터 몇 센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는 여론조사라든지 특히 이번 총선에 반영된 걸 저 나름대로 국민 눈높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그리고 극성보수층이 이제 몰락의 길에서 과연 헤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의료 대란을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을 일으켜놓고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분에서 김정은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로서 윤석열은 의료 대란으로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막상막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층은 윤석열, 한동훈 지지자로 각각 분화가 됐습니다.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이거는 애국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철저하게 망해봐야 거기서 활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대안 세력으로서 지금 커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 청문회를 통해서 이 세 사람, 이주영, 천하람, 이준석이 보여주는 정치가 아주 상쾌한 어떤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윤 대통령은 어제군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하여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전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 라고 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님 걱정 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을 했다고 하고,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에게 대통령이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 인선이 마무리돼 당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하자고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고 합니다. 이 면담은 어제 국무회의 종료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두 분은 과거 법조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팀이 2017년 그리고 18년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가지고 소위 적폐수사, 보수 괴멸 수사를 한 데 대해서도 추억담을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한동훈 씨가 구속 기소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는데도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 입을 닫고 있는데, 이걸 화제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참 너무했다라고 반성을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19개 혐의를 걸었는데 이게 다 무죄가 되고 한 데 대해서도 반성을 했는지 하는 게 궁금합니다. 인간적으로 궁금하다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이런 하나마나한 대화는 그만두고 의료 대란으로 지금 의료 전선의 최선봉에 있는 응급실 그리고 흉부외과 부분이 무너지고 내리는 데 대해서 어떤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했는지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의료 대란이라는 이게 결국 광풍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비로소 이거는 무능력자인 윤석열과 비겁한 자인 한동훈 두 사람이 특수부 검사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됨으로써 살 수도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점점 피부로 느낄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탄핵 사유죠. 그런데 언론과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동안에 대부분의 언론이 동아일보 정도 빼고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완전히 객관성을 상실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의료 대란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구경하면서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대란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당, 야당, 언론 다 무관심해버리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해결해야 될 사람이 해결하지 않고 하니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 시간이 절대로 윤석열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해결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진행될수록 윤석열은 결국은 헤어날 수 없는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정치적으로 생명이 끝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생명을 가지고 도박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디 경쟁할 데가 없어가지고 개혁 경쟁을 하려면은 저 위대한 개혁자 이승만, 박정희와 개혁 경쟁을 해야지 국민 생명 축내는 경쟁을 김정은과 하면은 역사가 용서를 하겠습니까? 국민이 용서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